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청와대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개인적인 비난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점 저희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중심은 과연 그 비서관이 능력이 있냐겠죠. 그렇다면 황인찬 씨께서는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능력으로 청와대 비서관이 임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자리가 민주당의 청년 최고위원이라든지 대변인 자리였다면 기회를 주고 양성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투입되는 순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진두지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지금 임명되고 나서 청년 정책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 거죠? 누가 책임지실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끊임없이 능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자신들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은 고속 승진시키고 자신들이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들은 전부 다 좌천시켰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줬는데 실패해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만큼 논란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 청년 비서관을 능력으로 뽑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 뽑나라는 생각이 들고 능력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장하시는 것 그리고 찬성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 박성민 최고위원이 전 최고위원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박성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임명된 게 2020년 8월이에요. 그 이후에 2020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에서 참패를 했어요. 청년 지지층이 역대급으로 전부 이탈한 사건이에요. 만약에 박성민 최고위원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능력이 있어서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짜로 대변했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진짜로 능력이 있나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도요. 이 커리어로 봤을 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조국 전 장관도 서울대 법대 교수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판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언행들, 그것이 이에 충돌되면서 인성이나 능력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당 인사들이 비판을 했고 그 결과가 검찰개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이라는 결과예요. 저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결격 사유는 능력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과연 그 결격 사유라는 능력의 측면에서 청와대 이 박성민 비서관이 어떤 능력이 있나요? 지금 여기 토론 배틀에도요. 03년생 김민규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어리다고 비판을 받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능력을 지금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철희 정무수석의 그 박성민 비서관 관련한 발언을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요. 이철희 수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성민 비서관이 능력을 다 못 보여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누군가의 연대 보증을 받아야 되는 순간 저는 그것으로서 청와대 비서관의 자리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피로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지율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 차이가 한 5% 정도 나는데 무당층을 보게 되면요.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 40% 가까이 나오고 이재명 지사가 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지금까지 그렇게 당적을 두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분들은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날 정도로 윤석열 총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지적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검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입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여당에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직위를 남용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 밖에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밖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성향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힘으로써 그 간극을 좁힘으로써 들어와야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 들어왔을 때 내부 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언급해 주신 것 저희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입당 시기를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이준석 후보가 출범한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통합의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나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당 내의 입장을 정리하고 완전히 국민의힘 내부가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을 한 이후에 윤석열 총장과의 통합을 해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통합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국민의힘 내부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순풍을 달고 올라가고 있는 지지율이 뚝 떨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조기 입당을 추진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현준 님께서 마치 같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경선까지는 입당을 하시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입당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동일선상이 지금 이 시기에 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면요. 다 같은 시기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 거죠. 저희는 경선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문을 열어놓고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을 포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가자는 겁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정리하자면요. 저희의 기본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경선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봤을 때 유력한 대권 후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입장을 정리하고 또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에 그런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자라는 존중의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